오래 기다렸어, 여보. 선희가 웃고 있었어요.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연기나는 권총이 들려 있었죠. 저는 말을 잃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선희, 넌 어떻게?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선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민지도 데려가. 선희가 뒤를 돌아봤어요. 민지가 벽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선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희가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진짜야. 엄마는 죽었는데. 아빠가 그랬어. 엄마 죽었다고. 거짓말이었어. 엄마가 민지 지키려고 숨어 있었던 거야.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희가 민지를 안았습니다. 모녀가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 분노, 혼란,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움직여야 해. 선희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아요. 암살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쪽으로. 선희가 앞장섰어요. 우리는 그녀를 따라 건물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총성이 여전히 들렸어요. 멀리서 폭발음도 났죠. 차가 준비되어 있어. 300m만 가면 돼. 선희가 말했어요. 우리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발자국이 남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3분 후 검은 SUV가 보였어요. 선희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타. 저는 민지를 먼저 뒷좌석에 태우고 조수석에 올랐어요. 선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요양원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점점 멀어졌죠. 우리는 살았어요. 하지만 질문은 이제부터였습니다. 30분을 달렸어요. 선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왜 살아있어? 왜 죽은 척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지는 알았어? 리철미는 알았어? 민지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너무 지쳐서 기절하듯 잠든 거였죠.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하루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자. 선희가 차를 세웠어요. 한적한 도로변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 덮인 벌판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선희가 시동을 끄고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설명해 줄게. 그래. 설명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왜 죽은 척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선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철웅 씨,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무슨 소리야? 2023년 11월. 기억나? 내가 출장 간다고 했던 날. 기억났어요. 선희가 중국 출장을 간다고 했죠. 일주일 예정이었는데 3일 만에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보이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희가 베이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그날 나는 출장을 간 게 아니었어. 그럼 도망친 거야? 선희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김영철이 나를 죽이려고 했거든. 김영철이? 응. 그자가 내 정체를 알아냈어. 내가 CIA 자산이라는 걸.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김영철. 그놈의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김영철은 중국 스파이잖아. 왜 널 죽이려고 해? 그게 복잡해. 선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김영철은 중국 스파이 맞아. 하지만 그는 자기만의 야심이 있었어. 북한 내부에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 싶어 했지. 나는 그에게 위협이었어. 왜? 나는 김영철의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 그가 중국 스파이라는 것. 그걸 폭로하면 김영철은 끝이야. 그래서 널 죽이려고. 응. 하지만 먼저 정보를 빼내려고 했어.
내가 CIA에 넘긴 정보가 뭔지 알고 싶어 했지. 선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죽은 척하고. CIA가 도와줬어. CIA? 응. 그들이 가짜 교통사고를 만들어줬어. 시체도 준비했고. 완벽한 위장이었지.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럼 장례식 때 그 시체는 다른 사람이야?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지.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1년 넘게 다른 사람의 시체 앞에서 울었던 거예요. 아내가 죽었다고 믿으면서. 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왜? 철웅 씨, 당신은 보이성 국장이었잖아. 만약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당신도 위험해져. 김영철이 당신을 의심할 테니까.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날 보호한다고. 응.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북한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처음엔 미국에 있었어. 버지니아의 CIA 안전가옥에서. 그러다가 6개월 전에 중국으로 왔어. 왜 중국으로? 민지 때문에. 선희가 뒷좌석에서 잠든 민지를 바라봤어요. 김영철이 민지를 노린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그래서 나타난 거야? 응. 민지를 지키려고.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선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딸을 위해 모든 걸 버린 거였어요. 새로운 삶도 안전도. 한 가지만 더 물을게. 뭐? 리철민이 말했어. 민지가 내 딸이라고. 사실이야? 선희가 눈을 감았어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사실이야. 가슴이 뛰었어요. 2013년 베이징에서. 우리가. 응, 그때 임신했어.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나는 스파이였잖아.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게 알려지면 당신도 나도 끝이야. 그래서 리철민이 아버지인 척. 응, 철민 씨가 도와줬어. 민지의 커버 아버지가 되어준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어요. 철민이가 알았어? 처음부터? 응. 철민 씨는 나의 동지였으니까.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 체제 전복? 그래. 선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철웅 씨, 미안해. 당신만 몰랐어. 나, 철민 씨, 심지어 김성호까지. 모두 알고 있었는데 당신만 몰랐어. 왜 나만? 당신은 너무 순수했어. 순수. 당신은 진심으로 체제를 믿었잖아. 25년간. 그런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면 당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바보가 아니야. 당신은 그냥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던 거야. 선희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잖아. 진실. 그리고 우리는 함께야. 당신, 나, 민지. 가족으로서.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10년간 아내라고 믿었던 여자는 스파이였고, 10년간 조카라고 믿었던 아이는 내 딸이었고, 10년간 동생이라고 믿었던 남자는 공범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와 뒷좌석에서 잠든 저 아이는 진짜였어요. 철웅 씨. 선희가 말했어요. 원망해도 괜찮아. 화내도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만 믿어줘. 뭘? 당신을 사랑한 건 진짜였어. 스파이로서 접근한 건 맞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나도.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선희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형, 들려? 리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들려? 무슨 일이야?
암살조 정리했어. 6명 중 4명 사살, 2명 생포. 다쳤어? 좀. 하지만 괜찮아. 선희가 무전기를 받았어요. 철민 씨,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누나, 형한테 다 말했어? 응. 형이 뭐래? 아직 정리 중이야. 리철민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무전기를 받았어요. 됐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나 말해. 합류 지점으로 와. 거기서 다음 계획 세우자. 어디야? 하얼빈 북쪽 30km. 폐공장이 있어. 좌표 보낼게. 무전기가 끊겼어요. 잠시 후 좌표가 도착했습니다. 선희가 시동을 걸었어요. 가자.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였어요. 버려진 철강 공장이었습니다. 녹슨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눈 덮인 풍경이 마치 다른 세계 같았죠. 리철민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왔어? 다쳤잖아. 총알이 스쳤어. 별거 아니야. 민지가 차에서 내렸어요. 잠에서 깬 거였죠. 리철민을 보자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빠. 민지야. 리철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민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아빠는 죽은 줄 알았어요. 응. 미안해. 아빠가 민지한테 거짓말 많이 했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요? 왜 거짓말했어요? 민지를 지키려고.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것도 민지를 위해서였어. 민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진짜 아빠가 아니라니요? 무슨 말이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리철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희도요? 저는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무릎을 꿇고 민지 앞에 섰습니다. 민지야. 삼촌? 삼촌이 할 말이 있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촌이 아니야. 네? 삼촌이 내 진짜 아빠야.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아저씨. 저는 리철민을 가리켰어요. 이 아저씨는 민지의 진짜 아빠가 아니야. 민지를 보호하려고 아빠인 척 한 거야. 그럼 삼촌이? 응. 내가 민지의 진짜 아빠야. 민지가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야.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 복잡한 사정이 있었거든. 무슨 사정이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어른들 세계는 복잡해. 나쁜 사람들이 많아. 그 나쁜 사람들한테서 민지를 지키려면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어. 그래서 삼촌이 아빠인 걸 숨긴 거예요? 응.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아빠는? 아니, 철민 아저씨는 민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리철민이 다가왔어요. 아니야, 민지야. 아저씨도 민지를 사랑했어.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민지는 아저씨한테 진짜 딸 같았어. 정말요? 응, 정말이야.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선희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어요. 리철민도. 네 사람이 눈 내리는 폐공장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비정상적인 가족이었어요. 스파이와 배신자와 살인자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성호와 그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포한 암살조 2명도 묶여 있었죠. 상황 정리됐어? 제가 물었어요. 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김성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암살조 중 한 명이 불었습니다. 북한에서 이진이 출발했대요. 이진? 예. 이번엔 정찰 총국 최정예 부대입니다. 12명. 내일 아침이면 하얼빈에 도착합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12명이라.
리철민이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쉽지 않겠네. 그것만이 아닙니다. 김성호가 말을 이었어요.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리웨이핑 부부장이 우리 작전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리웨이핑? 그자가? 예. 그는 김영철의 라이벌이었지만 김영철이 죽은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싶어 해요. 우리가 탈출하면 북한이 중국을 비난할 테니까. 그래서 리웨이핑이 우리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북한 암살조와 중국 정보기관 양쪽에서 쫓기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하지? 제가 물었어요.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선희가 말했어요. 한국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중국 전역에 수배가 내려지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 방법이 있어. 선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USB였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이야. 내가 10년간 수집한 정보. 김정은의 비밀 계좌, 북한 권력층의 부패 증거, 중국 고위 관리들의 뇌물 수수 기록. 그걸로 뭘 하려고? 협상하려고. 선희의 눈이 빛났어요. 리웨이핑은 우리를 잡고 싶겠지만 이 정보가 공개되면 그도 끝이야. 그의 뇌물 수수 기록도 있거든. 그래서 협상을 하자고. 응. 우리를 내보내주면 정보를 묻어주겠다고. 그게 먹힐까? 먹혀야 해.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말대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좋아. 해보자. 리철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찬성이야. 김성호가 말했어요. 제가 리웨이핑과의 접촉을 주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24시간. 그동안 우리는 여기서 숨어 계셔야 합니다. 이진이 도착하기 전에 협상을 끝내야 해요. 24시간. 그 시간 동안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저는 민지와 함께 있었어요. 공장 한쪽에 임시로 만든 침상에서 민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빠? 민지가 저를 불렀어요. 아빠라고요? 처음으로. 응. 진짜 아빠 맞아요? 응. 진짜야. 민지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는 민지 사랑해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엄마도요? 엄마도 사랑해. 철민 아저씨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아저씨도 나름대로 사랑해.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리철민은 저를 배신했지만 동시에 저를 살렸습니다. 선의와 공모했지만 민지를 10년간 지켜줬어요. 미워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빠. 응?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럴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정말요? 응. 정말. 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든 거였죠? 저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내 딸. 10년간 몰랐던 내 딸. 미안해. 저는 속삭였어요.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선희가 다가왔어요. 잠들었어? 응. 선희가 민지 옆에 앉았어요.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쁘지? 응. 당신 닮았어. 눈이랑 코가. 그래? 응. 처음 민지를 낳았을 때 당신 얼굴이 보였어. 그때 울었어. 당신 곁에 없는데 당신 아이를 혼자 낳았다고.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됐어. 저는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지난 일이야.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야. 앞으로? 응. 우리 셋이 함께 사는 거. 가족으로서. 선희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잠든 민지 옆에서 손을 잡고 울었어요. 10년간의 거짓말, 배신, 고통. 그 모든 게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성우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이진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이미 하얼빈에 있어요. 뭐? 그리고 리웨이핀이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왜? USB 정보 말했잖아. 리웨이핀이 말하길. 그 정보가 공개되면 자기도 끝이지만 우리가 살아서 한국에 가면 어차피 공개될 거라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를 죽이고 USB를 회수하겠대요. 미친. 리철민이 욕을 뱉었어요. 그놈 생각보다 머리가 돌아가네. 어떻게 해? 제가 물었어요. 도망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 김성우가 말했어요. 어디로? 북쪽으로. 러시아 국경으로. 러시아? 예. 거기서 제3국으로 빠지는 겁니다.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으로. 그게 가능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선희가 민지를 깨웠어요. 민지야, 일어나. 가야 해. 응? 민지가 눈을 비볐어요. 또 도망가요? 응.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 우리는 짐을 챙겼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 왔다. 김성우가 소리쳤어요. 출발. 차가 급발진했어요. 폐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검은 SUV 세 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진이야. 리철민이 외쳤어요. 뿌려야 해. 김성우가 핸들을 꺾었어요. 차가 비포장도로로 들어섰습니다. 눈밭을 가로질렀죠. 총성이 울렸어요.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머리 숙여. 저는 민지를 끌어안았어요. 몸으로 감쌌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총알이 차체를 뚫고 들어왔어요. 유리 파편이 흩날렸습니다. 선희가 창문을 열고 권총을 쐈어요. 뒤따라오는 차를 향해. 저것들. 리철민도 총을 꺼냈어요. 응사했습니다. 추격전이었어요. 생사를 건. 왼쪽으로. 김성우가 외쳤어요. 차가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차 한 대가 미끄러졌어요. 나무에 부딪혔죠. 하나 줄었어. 하지만 아직 두 대가 남았어요. 연료가 얼마 안 남았어. 김성우가 외쳤어요. 30분이면 바닥이야. 최악이었어요. 연료가 떨어지면 끝이었습니다. 그때 선희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저기, 다리가 있어. 앞에 강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오래된 철교가 있었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면 저쪽 숲으로 숨을 수 있어. 김성우가 가속했어요. 차가 다리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다리 중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서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SUV. 이진의 나머지 병력이었어요. 앞뒤로 막혔습니다. 젠장. 김성우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사방에서 총구가 우리를 겨냥했어요. 포위된 거였죠. 다 내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저항하면 사살한다.